여보세요. 이혼 후 복귀한 30대 여성입니다. 아이를 둔 채로 예상치 못한 이혼을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연을 전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삶은 예측 불허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예측 불허의 일인지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게 도움을 준 귀인이 없었다면 아직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을 때 후회했을 것이라 생각되니 더 빨리 이탈한 것이 다행이었죠. 그래서 후회는 없지만 겪어야 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혼까지 이르게 된 결혼 생활과 사연을 공유할게요. 아니, 옛날 추억을 회상하는 일은 즐겁지 않지만 저와 남편은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만나 결혼까지 10년 이상을 함께한 커플이었죠. 그때 남편은 착한 사람 같았어요. 지금에서야 속았음을 알지만 그때 그분은 왠지 좋은 사람 같았어요. 왜 그런지요? 형님의 성격도 마음에 들었지만 철없는 동갑 아이들과 대조적으로 항상 진중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는 문제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멋있었죠. 물론 그러한 성격 때문인지 현대의 남성들처럼 다정한 애교는 부족했지만 오히려 단단한 성격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가벼운 사람보다 진심 있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런 이유로 결혼 후에도 가족을 책임질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결혼은 신중히 골라야 하는 일이기에 당시의 나로서는 신중함을 기하면서 그런 남편을 선택한 것이죠. 계속 만나며 관계가 진지해지길 바랐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도 여전히 연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가끔은 그의 진중한 성격 때문에 답답하기도 했지만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기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더라도 결혼 문제에서는 서둘러야 할 때도 있었죠. 대학 시절부터 만나 쓰나미 여러 사이클이 있지만 우리와 친구들 보고 우리는 결혼하고 했을 때 결혼 짧은 시간 동안 연애 관계만으로 결혼 짧은 시간 동안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만나면서 서로가 결혼 상대로 선택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서두르고 싶은 나의 마음과는 달리 남편은 결혼에 대해 고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가부장적인 시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장남으로 자랐기 때문에 집안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남자가 집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나는 남자와 여자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혼자 집을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반드시 혼자 집을 살 것이라고 고집했습니다. 시댁이나 집안 상황을 고려해도 결혼이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남편이 나에게는 답답했습니다. 사정을 보면 시댁이나 나 자체로 결혼에 도움을 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때는 남편이 나를 애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마음을 나를 아끼기 위한 행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저희. 관계를 걱정하고 언제 결혼할지 궁금해했지만 남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의 여동생이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결혼은 미룰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 시댁에서는 그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제 가장 어린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한 데 대해 상당히 불행해하셨어요. 가정 분위기가 전통적이고 부모님께서 예전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장남인 오빠를 두고도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한다는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워했잖아요. 또한 제 시누이는 결혼 이후 시댁에서 차분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이 더 미뤄지려 했는데 부모님은 결국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 뒤로는 결혼을 미루기 힘들다며 결혼을 서둘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도 결혼을 앞당기기로 결정했고 부모님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사심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일은 별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었고 결국 가족의 압박으로 인해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말할 것이 없어 결혼을 서둘러진 데다 어떻게든 살림을 맞춰 결혼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었으니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고 몇 년 후 임신하여 가족을 이루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시댁 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집 분위기가 조금 답답하다 느꼈지만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너무 듬직해서 결혼 후에도 그런 남편을 따라갈 만한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한 결혼이었지만 갑자기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려니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있는 시댁 행사와 시부모님을 돕는 일을 늘 앞장서 챙겨야 했죠. 덕분에 몸이 부족해도 남편이 지탱해주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상상했던 것처럼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쓸데없는 취미를 즐기지 않고 퇴근 후에는 아이와 놀아주고 신경을 썼어요. 집에서는 정말 잘하던 남편이었기에 그런 남편에게 받은 고마움 때문에 시댁에 잘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날 남편이 화나서 집에 들어와서 사진 한 장을 건네주더군요. 그 사진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신호를 소개해준 제 동창생 창선이었어요. 은영이는 정말 미친 사람인 것 같아. 남편의 딸까지 딸린 여자가 그 사진까지 찍히기까지 하고 옆구리에 사람을 더해서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워. 그 사람은 우리 집 분위기를 알고 있었는데도 여보 이 사진은 누가 줬는지 확인은 해봤어? 모를 거야. 익명으로 그 사진만 우편함에 들어있었어. 그럼 아직 그 여자가 왜 갱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 뭔지 아나? 뭘 몰라. 당신 눈에는 그게 매우 많이 보이나 아니면 나로 보이나? 물어보고 답변이 뭐가 있어? 그 여자가 이제 바람까지 피는 거야? 진짜 우리 집에서 이런 골치된 성시풀 벌이는 게 망해야 했어. 당신 전화해서 은영이 사표를 물어라. 아채도 매 간편을 했어. 너는 안 돼. 네 처문렵하니까 얼굴에다 질 더 등장반 고등인데 가면 확인하고 답하기로 했어. 남성은 갖은 아무간의 일이 끝낼 거야. 실씨는 말을 일베되러야. 이 변을 다고 남성이 이미 모든 직을 다 알고 있는 듯이 이게라 그려서 처리하기로 하더라고요. 때문에 미니에게 전화를 해야겠죠. 아가씨 나오는 거게요. 다르게 아니 꽃바가 아버던으로 미지오라고 해노요민데 예물 입었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그림성이랑 무죄와 들까나 무태리이에요. 네 정말이지. 그녀와 창석 사이가 그래요. 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 절대 창석 씨와 그런 관련이 없어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창석 씨를 남자로 생각한 적도 없다고요. 하지만 오빠 말이 아닌가요? 지금 아가씨가 바람을 핀 거라며 화를 낸다고요. 시간을 끌어볼 테니까 아버님 댁에 와서 해명해야 한다고요. 알았어요. 무슨 일인지 전화하러 은영이에게 전화하고 있어요. 어디로 도망칠 생각 한 번도 하지 말고 집에 즉시 돌아와 당장. 그리고 아주 작살날 거라 전하세요. 그런데 아들은 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야? 사실이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은영이가 뭔가 사고를 쳤어요. 아니, 이번에는 지난번 혼전 임신 문제처럼 대충 넘길 수는 없는 문제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따위 난리를 치냐고요. 사진 좀 봐봐. 방금 확인하고 가져온데 집 우체통에 누가 이걸 넣어 두었대요. 은영이가 왜 남자란 놈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요. 사진이 있다고? 그건 사실이야. 그건 사진이 있어서 오해할 여지가 없어. 왜냐면 집이 많을 텐데 왜 이런 애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남편이 아버님 모녀 관계를 끊었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그때 신우가 집으로 들어왔어. 어디로 갔다 와? 무짓거리야? 이 사진은 어디서 가졌어? 평소에 어떻게 다닐 때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니 남편이랑 아이를 남겨두고 바람피지 않았어. 아버지, 오해하지 말아요.
누가 그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도 정말 결백해요. 사진에 있는 남자는 우리 회사 동료예요. 이상한 관계는 아니에요. 언니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 연락처도 있으니 확인해봐. 은영아,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 죄를 범했다면 참회하겠어?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아. 혼전 임신을 하고 알아차렸어. 아니면 20살이 넘어서 까불고 싶었는데 알아봤어. 아버지, 그런 이야기 필요 없어. 여기 증거물이 있으니 묻지 마. 불륜을 저지른 노인들이 부정하더라도 알겠어? 너무 수치를 당했어. 우리 집에서 이런 문제만 빚을 쌓으면 도움이 되지도 않아. 조용히 해결해봐. 은영아, 너 이 일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 정말 안타까워. 저한테 이런 일이.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 사진을 누가 보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사람과 사적인 만난 적이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거짓말을 진짜 싫어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도 잘못을 저지르면서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성장했으니까 때론 매 맞기 싫으면 마지막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몇 번이나 저 남자와 만났어요? 최서방네가 이 일을 알고 계시나요?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먼저 아가씨의 말을 듣고 시간을 주세요. 아가씨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닌데 직접 해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다리다 지켜도 괜찮죠? 당신, 조용한 편은 아니시네요. 여자로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를 소개했다면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쥐고 있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신호를 보고 집안을 나갔고 했어요.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에게 들키면 연락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집안에서 민감하게 살아야 했었죠. 동창생을 소개해줬던 건 제 탓으로 돌아와 가족들도 저를 탓했습니다. 어느 적당한 시간껏 독을 범한 사람처럼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었던 것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고 가족 모두 평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다른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와 남편을 위해 큰 돈이 들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남편 덕분이었어요. 원래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했고, 그렇기에 자신의 휴식 시간을 희생하여 공부했고 출장을 자주 다니며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했어요. 물론 그러한 노력 덕분에 남편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지 못한 힘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업무에만 몰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긴 출장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외근 중에 집 근처에 들러서 한 송이 꽃이나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가져다 우리와 짧은 시간을 공유하며 자신의 여유 시간을 채워주려 노력했어요. 우리에게 관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이것이 남편으로서 미안함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그 사건이 발생한 날, 남편은 가족들을 위해 자진 출장을 떠났습니다. 나날이 이어지던 평범한 일상을 깨트린 것은 한 통의 인터폰 통화였죠. 아파트 경비원분께서 우리 집으로 온 방문자에 대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께서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가족이라고 주장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비원이 여자를 확인해 주셨는데 그것은 몇 년 전 우리로부터 쫓겨나 연락이 끊긴 언니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반가웠지만 동시에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왜 그런지 걱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소개시킨 동창생과 바람을 맞아 집을 나가게 된 것이던데 그래서 언젠가 그녀가 원망을 품고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언니를 만나야 할지 그냥 넘어갈지 고민했습니다. 당시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만날 때라고 한 번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가는 동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언니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렇게 밑에서 대기하는 동안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길래도 집에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라고요. 미안해요, 아가씨. 연락을 제가 먼저 못해서 섭섭했죠. 아니에요. 마지막 통화할 때 오빠 고함 소리 들리길래 대충 어떤 상황인지 느꼈어요. 그 뒤에 연락이 없는 걸 보면서 오빠 때문에 못하는구나 생각했죠.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 언니가 소개시켜준 남자 때문에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꽤나 들풀릴 거 아니에요. 괜한 시달림 받은 언니에게 제가 미안하죠.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이유로 오신 건가요? 주님 친구 집에서 이제 막 나가서 시간이 많으니까 편히 이야기해요. 오빠도 지금 회사 출장을 나가 있어서 며칠 뒤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또 찾아오시려면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말고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예전 번호 그대로이니까 오빠 있을 때 집에 왔으면 알겠죠? 어떻게 됐는지 또 난리를 피우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한테만이라도 연락을 해주세요. 내가 나가서 만나든가 하면 돼요. 오빠가 출장을 갔다고 했어요. 출장이 잦은 것 같아요. 저랑 준이한테는 최고만 해주겠다면서 자기 몸 아껴주지 않고 일해요. 오빠랑 도나 좀 심하게 가부장적이기는 해도 책임감 하나는 분명 있잖아요. 생각이 조금만 유연했으면 아가씨에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자기 몸도 챙기지 않고 출장을 좀 더 자주 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잦아서 언니는 의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오빠와 이혼해야 해요. 언니는 지금까지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순진하게 속고 있었어요. 오빠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고 이전에도 출장을 떠났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오빠는 언니 모르게 여자들과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가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요. 그 사람은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가씨가 그와 함께 있던 시간이 더 길 것이니까 잘 알 거예요. 오늘 찾아온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은데 아가씨가 오빠에게 좋은 감정이 없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찾아와서 가족들과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줄 알았는데 남편 말대로 아가씨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됐어요. 아까 한 연락은 취소하고 여기서 나가주세요. 언니 당장 이혼해야 해요. 아가씨는 나가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사진들을 보면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 말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요이 사진들은 수십 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줬던 사진들은 모두 제가 직접 찍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남편의 다양한 모습과 여러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 나는 계속해서 사진을 확인했지만 남편이 단지 회사 출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여자들을 만날 때 얼마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 아마도 아가씨는 남편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겠지. 304절 받기 나는 조심스러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은 그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고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와 함께 숙박시설을 찾아가는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배경이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자매의 의도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에게 호의적인 감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연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남편을 믿어야 했고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매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서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도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재판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여자친구가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고소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바람펴서 증거물을 주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과 함께 일하던 분이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소개해줬던 이창석 씨입니다. 그 여자는 이창석 씨를 좋아했었죠. 그러나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이창석 씨와 친해지면서 다른 사람도 그 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회사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CCTV도 있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으로 판결이 난 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그 사람과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한 짓은 법적으로 처벌받았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이해해주지 않아서 연락을 끊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한 상황은 정말 어려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수나 원망은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충분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내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오빠를 만나고 마주쳤을 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후 오빠와 함께한 여자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이유로 오빠를 따라가서 바람을 쳐본 결과가 나쁜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전했죠. 하지만 그런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요. 거기서 이런 대답을 하셔야 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뒤쫓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오빠가 만나는 여자들이 많네요. 데이트를 즐기는 여자들도 있고 돈 주고 만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녀들을 쫓아가면서 오빠랑 만나는 상황을 증언했어요. 제가 한 말 중에 거짓말은 없어요. 하지만 혼란스러워요. 그만큼 오빠를 믿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가족과는 집안에선 달라요. 언니만을 믿었는데 이 현실이 그저 현실이라는 거죠. 언니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이혼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괜히 오빠를 믿는다 해서는 안 돼요. 그 증거를 찾아야 해요. 언니가 그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요. 감정에 휩싸인 채로 법에 맡기면 안 된다고요. 함께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언니랑 준이는 부족함 없이 사는데 결코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아마 신우이가 남편의 외도 사진들만 던져놓고 가버렸다면 제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웠을지 모른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에 대비할 수 있었을 때도 있었고 저도 손해를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혼 소송이 가능했을지 여부는 모르지만 다행히도 신우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천천히 남편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을 의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서재와 차량에서 다른 여자들과 외도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던 저는 신우이와 함께 분노를 표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휴일을 맞아 시부모를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준이가 밥을 이미 먹었을 텐데 왜 한 자리를 더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윤영이 부를 건데 그 말은 진짜야? 정말 은영이를 부르려 했는데 태희가 그냥 나가버렸어야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 아가씨 외도한 적 없어. 그거 다 같은 회사 다니던 여자가 음해한 거래. 근데도 문제가 있어. 진정한 가족들이면 죄는 괘씸하지만 사람은 품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 우리 집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좋아서 혼전 임신까지 한 가정을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냐. 그리고 설령 그게 음해라고 하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걔가 웃음을 흘리든 가볍게 보였든 뭔 짓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당장 전화해. 그래서 여기 와봤자 자기 반기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리고 이런 개수작 부리지 말고 자신이 지은 죄 평생 뉘우치며 살라고. 그래,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할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나 봐.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고 전화기를 들은 채 신우이가 가족들이 모여 있는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어. 개수작 부린다고? 누가 개수작을 부리는 거야? 오빠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 뭐야?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우리 집 비밀번호야? 저번에 내가 알려줬어. 은영이가 이것저것 나한테 알려줄 게 많았거든. 그리고 방금 우리들이 한 이야기는 여기 내 전화로 은영이도 다 들은 거고.
너희를 지금 집안 어른 모셔다 두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은영아, 그렇다고 해도 어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안 며느리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일어나는 말이다. 당신 좀 이따 나 좀 보자. 지금까지 있는 일만 해도 그냥은 안 넘어가 웃기고 있네. 누가 누굴 걸고 넘어가지? 지금 이 자리 당신 때문에 만든 자리인데 뭐라고 했더라? 가정 있는 사람이 바람을 핀 게 뭐가 어떡하고 어때? 그걸 아는 사람이 양다리도 모자라서 인터넷으로 여자를 매매하냐? 그렇게 유교적으로 엄한 척하더니 완전히 똥맨으로 변했어. 당신 입으로 말해봐. 누굴 몇 명이나 만나왔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 제 은영이가 그 당신한테 무슨 소리를 한 것 같은데. 나 정말 결백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정말 내 뼈가 가루가 되어가도록 열심히 사는 거, 여자 뭐. 그런 것들 당최 하나같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난 억울해. 여자라면 회사 사람들이랑 출장 갔다. 업무 차원에서 만난 사람들 밖에 없다고 그래? 그럼 여기 이 숙박업소도 업무 차원에서 간 거야? 당신 메일로 카드 대금 청구서 날라오면 내가 영영 모를 줄 알았어. 간땡이도 크더라. 아무리 당신 명의 카드라지만 그걸로 긁어 왜 현금 주면 없어 보였냐? 아니면 그렇게 해도 내가 모르니까 대놓고 한 거야? 이것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쌓여 넘친다고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인인 그녀가 3달 전에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때부터 직접 모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더는 남자다운 행동을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더러운 집까지 해놓고 재산도 손에 좀 덜 보겠다고 추잡한 짓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 정리가 끝났습니다. 당신과 이혼할 계획이며 이미 모든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은영이가 당신과 시부모님에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겠죠. 대단한 남자인 오빠가 저를 가르치려는 행동을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꼴이죠? 외도한 적은 없다고요. 법적으로도 그 남자와 회사 업무 이외에는 만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부모님을 비롯하여 오빠까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남의 말만 듣고 바람 피우는 여자로 몰았어요. 죄도 없는 사람을 비난하며 집안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과 바람난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매매까지 했다는데 이 집안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런 행동이 남자라면 수용할 정도인가요? 은영이 말이 맞아. 나도 제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게 고단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형이 그런 짓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려 한다는 것은 나도 불쾌해. 나도 집안에서 쫓겨나고 나니 가족은 시댁과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꼭 받아주지 마. 나는 일면서 얼굴 다른 사람들과 상대하는 게 싫어. 그래서 나와 신우가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난리를 일으켰어. 그 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 남편은 스트레스 풀려고 여자 만나고 다녔다고 용서를 구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맞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모두 외도를 해야 되는 건가? 게다가 남편이 일로 그렇게 행동했는데 여러 여자 만나고 다닌 사람이 왜 용서를 구하려 해? 남편이 외도 증거를 모으며 이혼을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혼을 막고 싶어서 합의를 제안하고 왔어. 이젠 돈밖에 원하는 게 없어. 이런 배신당한 일들로 인해 소송을 걸었고 그 일로 소문이 나는 걸 막기 위해 남편이 합의를 제안해왔어. 평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아이의 모든 비용과 양육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상당히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며 큰 돈을 제시할 때까지 엄격하게 나왔지만 결국 우리 가족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만 받아도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것도 중요했고 이혼 후에 일을 찾기 위해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는 동네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은영이가 큰 도움이 되어주어 친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을 떠난 것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남편이 없지만 모든 게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결혼 생각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텐데, 힘들었던 연휴를 보내셨을 텐데, 이번 주말에는 많이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